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생태계 전략을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과 또 신규 주택 판매 증가 소식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택배업체죠. 페덱스가 내놓은 실적 전망도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는 17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약 2년여 만에 177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이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와 아시아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먼저 코스피 지금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76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11포인트 오르면서 0.6%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488포인트에 마감되면서 4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더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학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4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수준을 넘었었습니다. 26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00.81포인트, 0.97% 상승한 1525.43을, 나스닥 지수는 26.96포인트, 1.19% 오른 2296.4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2.35포인트, 1.12% 오른 1115.01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월마트를 제외한 29개 종목이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를 이끈 상승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 2위의 택배업체인 페덱스의 실적 전망 상향과 6월 신규 주택 매매 증가라는 소식이 이날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개장 초 가닥을 잡지 못하던 뉴욕 증시는 두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오름세로 전환한 뒤 장 마감까지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실적은 경기 상황을 가늠해보는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증가하면 물류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페덱스의 실적 개선은 미국 기업들의 활동 증가로 해석됩니다. 페덱스는 회계년도 1분기 6월에서 8월까지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1.05에서 1.25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회계년도 전체로는 최대 5.2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이날 페덱스의 주가는 5.61% 상승했습니다. 또 경쟁사인 UPS의 주가도 1.9% 올랐습니다. 수송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인 UAL은 5.62%, 컨티넨탈 에어라인은 5.77%, US 에어웨이는 5.41% 급등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물류 관련된 업체가 많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장중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다고요? 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여파가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율 3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 수정치인 연율 26만 7천 건에 비해 24%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6월 실적은 물론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판매 건수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연율 31만 건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주택 관련주와 금융주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주택 건설업체인 호브네니어는 6.53%, 비자는 6.19%, 레나코프는 3.28% 상승했습니다. 금융주의 경우 KB뱅크 인덱스는 2.61%, 뱅크 오브 아메리카 2.9%, 시티그룹의 3.23%, 그리고 보험사인 AIG는 각 5.25% 올랐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도 여전합니다. 27일 실적 발표를 앞둔 사무용품 업체인 오디스 디포가 7.74%, 28일 실적을 내놓는 스프린트 넥스텔은 7.68%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디퐁, 쉐브론, 엑선모빌, 이스트만, 코닥, 비자 등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마감됐다고 하는데 이 신규 주택 발표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있었다고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네. 국제유가는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직전 거래일과 같은 배럴당 78.9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신규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에 한때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월 사상 최저를 기록한 데 따른 착시 현상이란 견해가 대두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주식시장과 엇갈린 해석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화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발표된 6월의 신규 주택 판매 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또다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자고 나면 또다시 코스피 전고점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한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시장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오늘 시장 흐름도 전망 각각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시장 자체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네. 다시 신고가를 좀 내면서 어제 종가가 1769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상승세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1800포인트를 한번 어집을 수도 있겠다. 이번 주 안에 한번 터치가 가능할까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호전으로 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들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장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이제 마무리 국면에 좀 돌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실적 시즌이 끝나갈 즈음 하면은 지수상 한 1800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연기금 쪽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받쳐주면서 17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면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좀 상승 꼭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서 한 1800포인트를 지수상은 1800포인트를 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좀 예측하셔가지고 종목 선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아니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될 텐데 네. 이번 주 한번 1800포인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18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가 지금 시장이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이 업종이 오르고 내일은 또 다른 업종이 오르고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올라가는 이런 시장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좀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장을 천천히 끌어올렸던 상반기 시장하고 좀 다르게 네. 최근에 시장 자체는 순환매를 통해서 지수를 그렇게 빨리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냥 네. 조금씩 신고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순환매 장세에 대한 빠른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악재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악재가 별로 네.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 영향력보다는 네. 호재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호재가 나왔을 경우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중요한 것은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그냥 간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이익이 좋든 안 좋든 이익이 좋으면 물론 갈 거라는 기대치가 있긴 있는데 이익이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안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수급상 좋지 않은 환경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종목이 올라가는데 가장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고 네.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종목들 군에서 네. 종목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반기 때 주도주로 만들어 왔었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조금 네. 탄력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물론 IT 자동차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좀 올라왔던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이런 주도 업종들이 상반기 때만큼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올라온 감도 있고 시장의 자금 여력도 그렇게 만만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갈 거라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네. 지금은 빠른 순환매 장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 장세에 좀 대응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해외 악재들이 조금씩 소멸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유럽권의 재정 위기 리스크가 많이 감소된 점도 있겠는데 어떠한 재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미국 시장도 10,000포인트 하회됐다가 지금 네. 어제까지 해서 1,500포인트까지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겠지만 물론 과거에 지난달에도 한번 10,000포인트가 깨졌을 경우에는 이틀 만에 다시 만선을 회복을 하고 다시 올라왔던 그런 우리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10,000포인트 깨지자마자 다시 10,000포인트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 바탕으로 해서 1,500포인트까지 지금 올려놨고 유럽 시장이 그리스발 리스크로 시작이 된 유럽발 리스크가 지금 지난주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면서 은행들의 결과치들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 완화된 조건으로 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나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있지만 일단 결과는 좋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사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인 여건을 좀 좋은 쪽으로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는 이런 악재들이 많이 이제 소멸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고 기업 실적의 상향에 대한 리서치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체크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업종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IT랑 자동차, 기존에 상반기 때 주도 업종이었던 IT 자동차 대형 종목들이 어제는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올렸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우스갯소리로 7공조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가 좀 꺾이고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기존에 좀 먼저 내려와 있었던 이런 종목들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기존 주도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좀 올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제 하루가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조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어제 보시면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1, 2위로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가격 리스크도 발생이 돼 있고 어제 외국인 쪽에서 수급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낙폭과대로 좀 부각이 됐던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종 순환매가 제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내가 고집을 하고 어느 정도로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종목이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 그 종목을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네. 다른 업종 순환매는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빨리빨리 시장에 적응을 좀 하셔가지고 네. 종목 교체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네. 때는 계속 가지고 가는 장이었지만 지금은 하반기 시장 자체는 이제는 뭐 트레이딩 장이라고 좀 예측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 빨리 자르시고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그런 투자, 전반적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하반기 시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반기에 IT 종목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IT 네. 섹터가 실적 자체가, 업황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네. 좋은 전망들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 리스크 때문에 손절을 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종목들이 좀 가다가 멈추면 의외로 옆으로 좀 횡보 장세가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장세가 만약에 나올 것 같다고 시장에서 시그널적으로 수급상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다가 매수세가 이제 끊기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횡보 장세라고 좀 예측이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많이 올리게 되면 지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수급상 강한 매수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네. 다른 중소형주 이런 것들로 수익률 관리도 하고 이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로 빨리빨리 좀 갈아타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 IT주들은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고 있는 종목들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오늘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최근에 순환매 자체가 워낙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좀 따라가기가 힘드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TX 페노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3일 전에 지난주 목요일경에 기관 네. 쪽에서 한 140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느낌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주 후반부터 나타났던 부분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 네. 필두로 해서 철강주들 그리고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해운주도 물론 중국 관련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기가 네.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은 해운업황도 상당히 좋아지는데, 지난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또 외국인 쪽에서 또 한 40만 주 가까이 매수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지금은 종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네.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도 가담을 해주고, 이런 수급적 개선뿐만 아니라 22일 날 남동발전과 장기 운송 계약도 체결을 했고, 2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들은 상승세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무게를 좀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X 페노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어제 종가가 12,450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보다 한 100원 정도 하락한 12,350원. 네. 장중에 어차피 움직임이 폭이 있을 테기 때문에 12,350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제가 주봉상 보시면 120일 주봉선이 위치하고 있는 13,500원권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00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13,5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지금 11선과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는 11,700원권, 이 가격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좀 하시라고 제가 네. 손절가는 11,7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기가 하반기 들어서 좀 좋아질 걸로 보면서 해운 업황이 아무래도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중국 경제가 네. 지금 중국 지수도 보시면은 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네. 다시 2,500포인트 후반대까지 다시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나고 있고, 네.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네. 성장률 이런 거 지표 보시면은 8% 이상의 성장률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네. 정책적으로 좀 누르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고 다시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세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네. 하반기 때는
해운업종들도 나쁘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종가를 보면 대한해운도 한 3%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대한해운은 한번 어떤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 해운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한해운도 지금 S 페노션하고 똑같이 지금 네. 최근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던 모습. 지금 해운주들이 다른 중국 업종들에 비해서 조선주나 철강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물론 해운업황이 아직까지 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아서 있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돌아섰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같이 움직일 이런 메리트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조금 무겁고 네. 가격대가 개인들이 좀 상대하기에는 5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STX 페노션 물론 STX 그룹 자체가 기업 리스크도 조금 있긴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소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STX나 STX 조선해양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 보면 STX 페노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해운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수익률을 좀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성장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던 업종이죠.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보는 투자의맥 시간입니다.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건설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건설주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DTI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가장 큰 골자로 해서 건설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주로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들이 바로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좀 대형주 세 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이번 주 점검을 해보자면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매입가를요. 8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어제 종가를 보니까 78,100원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가격이고요. 만약에 지난주에 이런 것들 GS건설 매수하신 분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 만약에 아직도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될 시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정부의 그런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유동성 랠리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은요, 시장 유동성이 순환매적으로 돌아가면서 건설주와 금융주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가에 놓여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계속 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매입가보다는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제가 6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1,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가 62,300원으로 끝이 나 있는 네.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하락 기조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상승하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사시는 것도 늦은 감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 네. 기본적으로 홀딩 전략 유지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현대건설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좀 유망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GS건설과 현대건설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네. 이슈도 마찬가지로 건설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어제였죠.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들이 일부 몇 개, 7개 은행을 빼고서는 이제 다 통과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개별 국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일부 해소되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그동안에 사실상 이제 횡보하거나 오히려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던 은행주들에 대한 네.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해 미국도요,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무사히 마친 이후에는요, 글로벌 금융시장도 그렇고
은행 개별 종목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의 긍정적인 결과는 역시 국내 은행주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으로는 역시 뭐 대형주였죠.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주죠. 외환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이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지방에 있는 좀 작은 규모의 은행, 뭐 부산은행에서 그렇죠. 그런 은행보다는 역시 뭐 시장 초반에 상승을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는요. 그런 작은 은행들보다는 역시 대형주의 우량한 은행으로 잡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기업은행 요 세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먼저 KB금융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은 좀 하반기 업황이 그리 좋진 않을 것이다. 이런 종목 그런 분석들도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실적 면이나 아니면 글쎄요. 최근에 이제 호재나 악재들을 비교해 보면 KB금융이 분명히 다른 타 은행, 대형 은행보다는 나쁜 악재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좀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전 고점이었죠. 64,100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 가격은 51,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 하락 기조가 좀 상승 기조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요.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가격은 좀 저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KB금융의 가장 이제 큰 버팀목인 국민은행의 은행장이 부재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국민은행 손님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이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요소가 해소되면서요. 역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긍정적이었고 KB금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탑픽으로는 KB금융이요. 지금 이제 무슨 목표가는 저는 5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매입가는 전일증권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은 5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저 밑에 45,000원. 전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정해드렸고요. 지금쯤에서는 분명히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요.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KB금융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KB금융 외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바로 신한지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는 사실상 2분기 실적 등락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이익이 약 5,460억 원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과는 다르게 리스크 관리를 최근에 굉장히 탁월하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자회사들의 호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주가도 마찬가지로 KB금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고가라고 하면 신한지주는 5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로 48,750원, 약 49,000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주가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입가는요, 49,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는 매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역시 전고점을 뛰어넘은 52,000원을 1차 단기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손절가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손절가는 좀 41,000원 정도로 가져가시면서, 손절보다는, 손절을 언제 한 게 중요할까? 요것보다는요, 요거 사서 얼마큼 수익이 나서 팔 때가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걱정해야 될 시점으로, 좀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5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KB금융과 신한지주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종목 혹시 살펴볼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은행주 중에서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횡보를 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KB금융처럼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횡보를 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주봉으로 보더라도 한 차례 상승 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띠는 그런 종목이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은 최근에 은행주에 큰 이슈가 없었을 때도 주가 하락은 크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근에는 저희
우리나라의 그 IT와 자동차주들이 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네. 모습처럼 아무래도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해서는요, 이런 은행주들도 역시 같이 네. 신고가를 내줘야지 아무래도 순환매가 돌면서 이 종합주가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이 글쎄요, 지금 계속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순환매 키맞추기 장세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주와 건설주가 네. 아무래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우선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기업은행 쪽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 뭐 수급도 양호한 상태고요. 네. 상승 패턴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네. 매입가는 15,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 매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역시 14,000원입니다. 저 아래 14,000원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가보다는 어느 시점에 분할 매수할지를 네. 잘 정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 맞추기 장세를 위해서 대형 IT주나 이런 주도주보다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기업은행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라고 네.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악재는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 있는데 네. 사실상 그런 악재를 오히려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하면서 토닝 포인트 할 시점이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가장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뭐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KB금융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분명히 그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네. KB금융 가장 탑픽으로 꼽고요. 그 다음에 네. 좀 신한지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두 종목 다, 그리고 은행주 자체가 현재로서는요, 아직 저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KB금융을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는 신한지주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감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0일 오늘 주식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연고점이었던 1773포인트 마저 뛰어넘으면서 8포인트 이상 뛰어넘은 1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2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490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시장이 상승 마감 반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먼저 자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0.6%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가 0.7%,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한지주 금융주 흐름도 괜찮습니다. 신한지주가 0.7% 오르고 있고 KB금융이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51,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보험주죠. 0.4%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 IT주가 강합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가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 LG디스플레이 역시 0.9%, 1% 이상 오르면서 38,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1% 이상 오르고 있고, 기아차가 0.3% 오르고 있고, 우리금융이 오늘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1% 이상 오르고 있네요. 또 KT가 역시 0.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기, IT주 강세 힘입어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어제는 소폭 보합권에서 마감됐지만 오늘 0.9% 오르면서 다시 10만 6천 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 모두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 오르고 있고, SK브로드밴드 0.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0.3% 오르고 있고, 메가스터디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만 파란불이 켜면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SK컴즈와 태웅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7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491포인트, 힘들게 4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먼저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주식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반등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올라 1774포인트를 기록해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역시 오늘도 순매수에 나서며 5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전기전자, 운수장비, 운수장급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 전기가스, 의약품 등 일부 방어적 성향의 업종과 철강금속 업종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장을 점검해 보면은 어제는 주도주였던 IT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주춤했던 두 업종인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두 업종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일단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로 올라서며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간에 걸친 중기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럽발 재정 위기 등 연초 이후 불거진 주요 이슈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거나 완화됐다는 데 기인한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2사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11.5%나 웃도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기 측면에서도 버냉키 미국 연준위 의장이 필요할 경우 성장세를 지탱할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 경제가 적어도 더블 D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점이 경기 늘어난 우려를 다소 좀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전일 발표된 2,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은 물론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하반기 역시 상반기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민간 부분의 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미끄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PR이 9.1배 수준으로 지난 5년 동안의 평균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말에 기록에 연중 최고치로 올라섰을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IT와 자동차 업종 역시 글로벌 증시 상승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과 낙폭과에 따른 결적 반등 기대 심리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코스피가 연고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늘 화요일장까지 이렇게 전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종목별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코스피가 올해 최고치로 오르기 이전에 비해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코스피가 올해 최고치로 상승하기 이전에는 7월 이후 보면은 철강금속, 조선, 증권, 화학, 유통업종 중심의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은행,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이전과 달리 소외됐던 업종이나 종목으로 순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지수가 중기 박스권을 사양 돌파하고 올해 최고치로 올라서 현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방어적 업종보다는 경기 민감주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가 3분기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데다 글로벌 차원에서 시장 리스크
리스크의 완화 모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은행과 증권 등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수의 정고점 돌파 이후 수익률 갭 메우기 차원에서 순환매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IT와 자동차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던 종목들을 단기 관심권에 두는 전략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은행주와 증권주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기존의 주도주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서훈 연구원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식시장 현재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1774포인트, 5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4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출발했는데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SK증권 염상욱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외환 환율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유로화도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 역시 이제 이거보다, 여기 환율보다는 좀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반영을 하면서 현재 1185원으로 전일 대비해서는 6원 정도 하락한 채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연중 연저점을 쓰면서 1191원에 마감이 되게 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최근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흐름은 어떤가요? 이렇게 환율이 꾸준히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신가요? 네, 어쨌든 6월 달부터 다시 모습을 돌아보면은 6월 달 중순쯤에 나온 선물한 규제 발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외환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제 규제가 이제 실시가 된 상황이고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습니다. 이미 규제가 시행에 들어갔고 이제 당분간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10월부터 2년 동안에 또다시 유예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라든지 포지션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외화 유동성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규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또 이제 10월까지 막상 직접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별로 큰 변동성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는 현실이 되었고요. 이제는 다시 대외 상황에 이제 집중해서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대내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어제 2분기 성장률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이상 좋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단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역시 당국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을 좀 방어하고자 하는 당국의 개입이 어제도 장 막판에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부담감 속에서 환율은 여전히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2분기 GDP 발표에서 비해서 채권 금리는 상승을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각 채권 시장 전망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2분기 우리나라의 성적표가 엄청나게 좋은 성적표였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성장률이 7.2%에 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그런 높은 성장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채권 매수 세력이 여전히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이런 근거들을 대면서 좀 애써 이 재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매수세가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양쪽에서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전 달에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느니 김중수 한은 총재 취임 이후에 GDP 갭을 강조해온 만큼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수요 압력의 증대를 바라본다면은 이번에도 실질 성장률이 훨씬 더 크게 예상치보다 더 크게 나온 만큼 이는 분명히 GDP 갭이 커지는 요인이고요.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진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래서 8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채권금리도 역시 좀 이에 따라서 상승세를 조금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채권과 외환시장 상황 SK증권 투자전략팀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개장한 지 한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개인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이준우 센터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먼저 스크린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지금 시장은 뭐랄까요, 저는 뭐 오늘 아침 데일리 시황에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뭐 전국 노래자랑 녹화하고 네. 있다. 국내 국외적으로 뭔 말씀인가 하면은 뭐 심사위원이 조금 이렇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땡종을 한번 쳤습니다. 그런데 뭐 땡해도 나는 좋아 이렇게 해서 막 간다면은 사회자 송혜 선생도 뭐 말릴 길이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게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뉴스라고 하기에는 좀 이미 너무 먼 얘기가 돼버렸는데 어제 뉴욕 증시가 또 이렇게 다우지수가 기어이 100포인트를 채웠습니다. 조금 모자라니까 막판에 기어이 이제 100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누군가가 또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어제 나온 재료가 재밌었죠.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3.6%나 급증했다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4월 말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뭐 케이스별로는 8,000불까지 그렇게 세금 환급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제도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러면서 5월 들어서 바로 뭐 신규 주택, 기존 주택 할 것 없이 그 아주 급감해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6월 들어서 5월 달보다는 이제 좀 늘었다. 그것도 네. 23.6%나 늘었다. 뭐 굉장히 좋은 재료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판매 수치 자체는 33만 채. 이것이 뭐 196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거기에다 이제 페덱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물류업체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EPS 주당 순이익을 좀 높인다 이런 재료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앞선 코너에서 다 정리는 됐겠습니다만 글로벌 유럽 증시는 이제 유럽 EU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개장 초에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는 좀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잠시 뭐 한 1-20분 뭐 한 몇 시간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뉴욕이 그냥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버리니까 유럽도 그래 같이 가자 하는 분위기로 이제 올라가 버렸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증시의 이런 어떤 랠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에서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런 증시 랠리를 갖다가 정당화해주는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채 가격은 많이 떨어져야겠죠. 그 말은 이제 금리가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고, 뭐 물류업계의 주당 순이익 상향 조정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바로 연결시켰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또 이렇게 랠리를 펼쳐줘야 됩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모습. 그래서 일단 뭐 주식 시장만 일단 지금 뭐 가고 있다. 뭐 일단 처음에 그렇게 보이고 아까 모처럼 우리 개인들이 이제 매수에 나섰다고 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으시려면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뭐 얼마 먹겠다고 들어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시고 물론 참으시면은 이게 1,800도 1,900도 갑니다. 우리 국내 개인분들이 사줄 때까지 아마 외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그들이 팔지 않는 한 주가는 안 빠지면서 그건 아닌 게 아니라 1,800, 1,900, 2,000이라는 포인트도 가려면 가겠지만 그것이 언제 걷기냐 참던 분들이 사주면 즉 이 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털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상황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 내가 이 증시의 랠리가 뭐 심정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뭐 하는 차원에서 참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마지막까지 좀 더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들어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렇겠네요. 오늘 들어가도 며칠 더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주 어떻게 1,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왜 못 나오겠습니까? 2,000도 가려면 가죠. 2,000까지요? 그런 소리예요. 네. 말이야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예. 의미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주, 이렇게 금융주가 많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쭉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시는지요? 유럽도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이후에 유럽도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91개 은행 가운데 7개 불합격 받았습니다. 스페인 쪽에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급에 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은행 5개. 독일에 이미 국유화되어버린 히포 리얼 에스테이트죠. 모기지 관련한 은행. 그리고 그리스의 국영농업은행. 요렇게 없애고 나머지는 다 건전하다. 그 7개 은행 한 35억 유로 정도만 있으면 유럽 은행권 문제 없다. 꼴랑 35억 유로면 다 해결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리스는 1100억 유로나 지원하고 지난 4월, 5월에는 그렇게 5월 달에는 모여서 난리를 치면서 7,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이거 좀 비현실적이다, 쉬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돈은 그럴 때 같이 미쳐줘야 돈은 버는 것이고요. 늘 조심하자 이렇게 샀다가는 돈 벌 기회는 없습니다. 판단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볼끝이 살아있느냐, 즉 지수 상승이 잘 가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은 사는데 혹시 선물은 사는지 파는지, 아니면 ETF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다우나 S&P가 121선도 올라섰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술 전망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정설적인 기술적 전망 외에 또 기술적인 힙소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속임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 네. 쉽지 않은 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7월, 지금 이 분위기,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 친구 이때까지 방송에 몇 주 나오면서 계속 안 간다 했는데 그동안에 잘 왔는데, 네. 지금까지 잘 온 거는 제가 놓쳤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뒤늦게 그럼 들어가십시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장입니다. 물론, 다음 주까지도 한, 거래일 기준 5일 동안 꼬물꼬물 5%, 10포인트 오를 수는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만, 그거 하고요. 네. 환율도 지금 이제 1190원 그동안 강한 지지선으로 여기 지다가 오늘 아침 갭다운으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네. 영내 여기 할 것 없이 그동안 조금 롱마인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롱포지션, 투기적인 롱포지션이 좀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 롱들이 죽어야 됩니다. 이 롱들이 죽어야 진정한 롱장이 오듯이, 이렇게 잔뜩 사들고는 못 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한번 엎어지는 그런 장이 거쳐지겠고, 이렇게 환율이 이제, 환율을 한 1170까지도 열어놓고 보시는, 환율이 1170 정도 갈 동안에 우리 코스피가 1800을 터치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마 그 무렵이 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죠. 네, 이렇게 코스피가 자고로 나면 정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잘 가고 있는 주식 같으면 이럴 때 굳이 던지실 이유가 없고, 네. 예, 지금이라도 들어가 마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헛다리 짚기, 여기에 또 한번 속아서는 또 이렇게 돌파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한번,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 쉬워 보일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얼핏 봐서는 그냥 가면 되네 하는 장이지만, 그냥 심사위원은 땡 여기서 쳤는데 지금 계속 노래 부르고 율동이 지금 아주 절정에 달했네요. 예. 송혜 선생 그냥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 역시 그럼 오늘 주식시장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리지 마라. 일단 그냥 간다. 예. 그런 정도로. 네, 오늘 장 말리지 마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이 시각 현재 1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49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오랜만에 매수에 나서면서 양 시장 모두 사들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자 후반까지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굿모닝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